네, 오늘은 사회 행동의 전략과 전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사회 행동 개념과 전략, 그리고 정치적 압력 전술, 세 번째 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 네 번째 언론의 활용과 협상 전술,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행동 개념과 전략입니다. 자, 사회행동이란 개념, 우리 앞선 여러가지 그 로스만이라든가 그런 앞선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사회행동을 살펴보면 사회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위라든가 집회라든가 뭐 무슨 운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왜 하나요? 우리가 열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죠. 그렇다면 정책을 만들고 그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항상 늦어요. 그렇다 보니 당장 가서 알리는 거죠. 운동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소셜 액션,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회 행동은 사회 변화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억압하고 있는 힘을 박탈하는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죠. 네.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한 존재로 전락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활동, 운동, 시위, 집회, 피켓팅 이런 활동들은 이 정치 권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활동이죠. 네. 그래서 사회행동은 이런 무력감을 없애고 주민들을 임파워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네. 주민들이 펼치는 연합활동이다. 집합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공부하나요? 네. 지역의 복지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킨다잖아요. 어떤 열악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공적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정리하고 처리하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 열악한 사람들을 좀 더 복지하는 사회, 복지, 웰퍼,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노력하고자 하는 하나의 지역사회 모델이 사회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볼게요. 먼저 힘의 전략입니다. 힘의 전략. 자, 이미 열악하다면서요. 무력한 존재라면서요. 그런데 지역에는요. 이 무력한 사람들일지라도 주민들이 모이면 힘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임파워, 파워가 생긴다.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행동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파워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힘을 가져야 돼요. 힘. 그러면 사회행동 집단은 대상 집단과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상 집단은 주로 정부가 되겠죠. 지방정부, 공적기관 혹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죠. 네, 힘겨루기입니다. 누구 힘이 더 세냐, 무력한 존재로 남느냐,
우리 힘이 더 세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이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이 힘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힘이 있는 시민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데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힘이 나느냐? 정보력에서 힘이 난다라는 거죠. 정보. 많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리더자는요, 이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는요, 사람들에게 얻는 정보만 있지만은 지식, 정보, 언론, 이슈, 사실들, 뉴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게, 정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서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보력이 힘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힘을 행사. 네, 힘을 행사. 행사한다는 건 뭐예요? 보여준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상대에게 불편과 손해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걸 반대해요.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러면 공장을 짓는 회사나 공장을 허가 내줬던 지방정부나 계속 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손해가 끼치겠죠. 네,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네, 실제로 피해를 입히지 말고요, 우리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상대를 불편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수치심. 이게 무슨 얘기냐?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은 이런 수치심을 싫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좀 잘나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 뭔가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역 주민들을 무시했다. 그는 뭐랄까, 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언론에 노출시킨다던가, 혹은 주거지에 공개한다던가, 대자보, 무슨 알림장, 지역 조그마한 신문, 일지라도 그런 곳에라도 알리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동원 능력. 동원을 해야죠. 누구를? 사람을 동원해야죠.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다.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인데요. 두 번째 전략,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힘을 제시하고 언론에 노출시키고 상대를 불편과 손해를 증가시켰어요. 근데 이게 위법이 된다? 안 돼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것도요, 윤리적, 사회적으로도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이 뭐예요? 성문화됐다, 기록이 됐다, 그런 법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문법이라는 것은 헌법 같은 거죠. 그런데 불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윤리, 도덕, 사회, 이런 거죠. 어딘가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인사를 잘 못한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죠. 버릇이 없다, 이렇게 보죠.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더 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합법적으로도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네.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법 질서를 해쳐버려요. 특히 시위나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윤리적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협력입니다. 협력. 자, 협력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모아 서로 돕는다. 네, 다른 기관과 다른 조직과 서로 협력해야 되죠. 서로 도와야 되죠. 네, 이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상대는 우리가 작은 단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일 때 보니까 비슷한 동조 집단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상대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 협력의 전략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네, 협조의 수준은 뭐냐면 가장 작은 협력이죠. 가장 작은 협력.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협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의 기본적 목표나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연합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보다 조직적인 협력을 이루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와 연합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연합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단체, A와 B가 모여서 C가 돼요. 그래서 C라는 단체가 되는데, 그 단체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우리가 여기다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맹. 동맹은 아주 센 거예요. 센 거. 네, 둘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조직체. 이겁니다. 국가 간 동맹을 맺는다? 무섭죠. 서로 불가침 동맹을 맺는다?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조약과 동맹을 맺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맹이란 단어는 아주 센 거죠. 협조는 작은 것, 연합은 중간, 동맹은 아주 강한 것.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영구적인 게 뭐예요? 잠깐 모인 게 아니죠. 영원히 간다. 영구적이다. 전문적인 대규모의 조직 관계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동맹입니다. 무슨 동맹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영구적이고 전문적인 대규모 조직 관계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A와 B가 연합하고 A, B, C, D, E, F가 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알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알파라는 조직의 회원을 따로 훈련하고 캠페인하는 이런 전문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전술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술 연결. 네. 이거는 이제 연결이잖아요. 연결. 여러 가지 전술을 연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전술, 법적 전술, 항의 전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압력 전술은 펼치느냐?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패배를 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활동들도 같이 포함된 될 수가 있어요. 네. 법적 전술. 자, 법이 나왔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소송 같은 것이 있죠. 소송. 자, 소송이라는 거 하나만 들어가도요, 법률상 판결을 위해서 소송을 합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가 위축이 되죠. 지금 전략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잖아요. 압력하고 그 다음에 법적 전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의 전술합니다. 네. 항의 방문, 항의 서한, 이런 것도 포함되죠. 네. 그래서 공정치 못한 변론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협상을 전개하는 전략을 살펴볼게요. 자, 협상을 전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사회행동 전략인데 협상이라는 게 등장해요. 협상.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한다. 네. 어떤 일을 약속한다. 둘 이상의 단체가 서로 약속한다. 그런 겁니다. 협상합니다. 이 사회행동을 하는 전략에서 협상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1번부터 5번까지, 5번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5번을 상대가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번까지지만 상대도 뭔가, 상대에게도 뭔가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가 양보하면 우리도 양보하자. 라는 그 안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예요. 상대도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협상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려면은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5가지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쪽에서 3개를 양보하면 우리도 2개는 양보해 줄 수 있다라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협상을 잘 하려면은 어떤 걸 정해야 되냐?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범위. 이 범위가 뭐냐? 어디 부분까지를 우리가 전략으로 세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너무 좁게 잡으면은요, 매번 협상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또 너무 넓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 자체가 안 돼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갈등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목표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제 1단원 목차 1단원 살펴봤습니다.